네, 반갑습니다. 정기철입니다. 지금 컴퓨터 개론 2장의 3절 논리회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부분 논리회로 중에 조합 논리회로, 그 중에서도 멀티비트 전가산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비트 전가산기는 한 비트짜리 전가산기를 멀티개, 여러 개 병렬로 붙여서 해당하는 비트 수만큼의 가산기, 즉 덧셈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 4비트와 B 4비트를 더하면 썸 4비트가 나오고 캐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블랙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 4비트와 B 4비트가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썸 4비트가 나가고 캐리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요 V는 오버플로우 여부를 알려주는 출력이에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산기를 리플 캐리 애더라고 했죠. 리플이 이렇게 작은 파도를 리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리가 리플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의 0승 비트, 2의 1승 비트, 2의 2승 비트, 2의 3승 비트가 이렇게 차례로 있을 때 오른쪽부터 계산이 진행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비트가 계산이 끝나면 캐리가 올라가고, 끝나면 올라가고, 끝나면 올라가고, 끝나면 올라가는 식으로 캐리가 리플 형식으로 전달돼서 리플 캐리 애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64비트 덧셈기면 64개의 한 비트 전가산기가 차례로 계산되어야 되니까 느리겠죠. 실제로는 64개의 한 비트 전가산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루커헤드 가산기라고. 실제로는 캐리가 발생할지를 미리 알아내서 여러 개의 비트의 전가산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회라고 좀 복잡해서 우리 강의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장의 중간 부분에서 오버플로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버플로우, 넘침이죠. 덧셈의 결과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넘어설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 컴퓨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도 don't care죠. 컴퓨터는 모릅니다. 프로그래머가 다 그에 대한 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왜?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때마다 컴퓨터가 계속 오버플로우를 체크하고 오류를 전달해 준다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는 체크할 수 있긴 하지만 체크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 그림은 멀티비트 전가산기를 subtract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멀티비트 덧셈기, 뺄셈기 두 가지 모드로 다 작동하는 회로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 출력들, 그러니까 A 4비트, B 4비트가 들어가서 썸 4비트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가장 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B라는 비트가 오버플로우를 나타내는 비트예요. 그래서 감산이나 가산을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이 오버플로우 비트가 1로 체킹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근데 회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요 XOR 게이트 하나만 쓰죠. 왜 이런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4비트 나라라면 4비트로 2의 보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플러스 7,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7 더하기 1을 하면 8이 될 거니까, 그죠? 8은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넘쳐버리면 쭉 돌아서 7 더하기 1은 마이너스 8이 돼버립니다. 이게 오버플로우죠. 그럼 사람은 연산 결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7 더하기 1은 8인데 8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 오버플로우야 라고 판단할 텐데, CPU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CPU는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버플로우라는 말은 무조건 같은 부호끼리 더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부호끼리 빼거나 같은 부호끼리 연산할 때, 즉 동일한 부호의 숫자들을 연산할 때만 생깁니다. 양수, 음수 더할 때는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오버플로우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양수,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 음수를 더하거나 할 때 오버플로우 생긴다고요. 그 경우가 1번 경우가 양수, 양수를 더할 때,
2번 경우가 음수를 더할 때입니다. 근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단 말은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음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앞에 MSB가 2의 보수에서 부호 비트는 아니지만 부호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그 하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해야만 음수가 되죠. 그리고 양수 더할 때는 이 MSB에서의 캐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SB로 들어오는 캐리는 발생하고 MSB 비트로부터 나가는 캐리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오버플로우가 생겨요. 저는 지금 짧게 설명드렸지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음수와 음수를 더해서 양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음수와 음수면 1과 1을 더하니까 MSB에서는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죠.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근데 음수와 음수를 더해서 양수가 나온다는 말은 MSB 하이 비트에서 올라온 캐리는 없는 경우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수 더해서 양수가 나온단 말은 1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여기서는 올라가는 캐리가 있고 여기로 올라오는 캐리가 없을 때라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경우는 양수 더하기 또는 음수 더하기 이 두 경우밖에 없는데 두 경우 동일하게 MS 비트로 들어오는 캐리와 MSB에서 나가는 캐리가 XOR 관계일 때만 일하는 거예요. 완전히 잔머리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 이 오버플로우가 여부를 체크하는 비트가 MSB로부터의 캐리와 MS 비트로 들어가는 캐리를 XOR 한 값이 오버플로우 유무라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1,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으면 0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N 비트는 네거티브라는 비트고요. 그래서 연산 결과가 음수일 때 Z라는 것은 연산 결과가 제로인 경우입니다. 네거티브는 당연히 또 MSB의 썸 비트가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지금 노얼 게이트죠. 이 노얼 게이트는 모든 비트가 다 0이 되면 이 비트 모든 비트가 다 0이 되면 제로가 0이 되죠. 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1이 되죠. 0이 되죠. 0이죠? 아니네요. 썸 비트가 다 0이면 노얼 게이트니까 Z 비트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썸 비트가 다 0일 때만 제로 비트가 1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CB, NC, NG 같은 비트를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요. 상태 레지스터. 나중에 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 캐리가 발생했는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네거티브가 발생하는지, 제로 비트가 발생하는지 등등을 CPU는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어셈블리나 기어 레벨에서 코딩을 할 때는 이런 비트를 다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조합 논리 회로. 논리 회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합 논리 회로, 그리고 그 다음께 순서 논리 회로고요.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이 동일하면 언제나 동일한 출력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순서 논리 회로는 그 반대겠죠? 순서 논리 회로는 입력 값이 같더라도 출력이 다를 수 있어요. 뭐에 따라? 회로 내부의 상태에 따라. 이걸 비유적으로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진흙탕에 발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반갑다고 제 등을 탁 쳤죠. 그러면 저는 진흙탕에 발을 밟아서 내 내부 상태가 기분이 나쁜 상태니까 친구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등을 쳐? 이렇게. 근데 다른 상태로 출근하다가 돈을 많은 바닥에서 주웠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동일하게 똑같은 친구가 똑같은 등짝을 똑같은 세기로 때렸는데 나는 기분 좋아서 돌아보면서 친구를 향해 웃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순서 논리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등짝 스매싱이 오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출력 결과를 결정한다고요. 이게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PU가 있고요.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CPU는 메인 메모리에게 주소값을 줍니다. 예를 들면 0007번지 데이터를 줘 라고 하면 메인 메모리는 그 7번지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죠.
근데 주소값은 동일하게 7번지라고 하더라도 메인 메모리는 그 안에 있는 값이 계속 바뀔 수 있죠. 상태값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도 순서 논리 회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회로 내부의 상태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 소자를 플립플랍이라고 합니다. 플립플랍. 값이 왔다 갔다 한다 한 뜻의 플립플랍이라고 하고요. 플립플랍은 한 비트를 저장하는 회로예요. 그래서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회로 내부의 상태를 저장하고 그 회로의 입력값과 상태값을 고려해서 출력을 해주는 게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플립플랍은 종류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R, JK, D, T. 실제로 논리 회로나 컴퓨터 구조를 배우시면 각각의 플립플랍의 구조를 자세히 배우시는데 우리는 이름 정도만 있다고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한 비트 값을 저장하냐,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는 1번 회로를 한번 보죠. 1번 회로에 예를 들면 처음 A 값이 1이었다면 NOT 게이트니까요. B는 0이 되죠. C는 다시 1이 됩니다. D는 0이 되죠. 그 값이 이렇게 쭉 오죠. 그러면 다시 1이 0으로 또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1로 바뀌게 되죠. 또 0, 1. 또 1이 오면 또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회로의 특정 지점의 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회로가 unstable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번 회로를 보면 동일하게 A가 처음 값이 0이었다면 B가 1이 되고 C는 또 0이 되어서 0이 그대로 오면 이 회로는 언제나 이 위치의 값은 0이라고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회로를 스테이블한 회로라고 합니다. 스테이블한 회로라는 말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의 출력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온 구조를 피드백 구조라고 하죠. 그 출력된 게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피드백 구조를 가짐으로 해서 회로가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SR 플립플랍, JK 플립플랍, D 플립플랍, T 플립플랍 이 4개의 플립플랍은 다 내부적으로 피드백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립플랍이 순서 논리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교재 뒷부분은 뭐 SR 레치 또는 SR 플립플랍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수업 중에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라는 게 있고 순서 논리 회로는 플립플랍을 통해서 상태를 저장하고 그 상태와 입력값에 따라서 회로의 출력 결과가 저장된다 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2장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바로 전에 우리 동영상 하단에 몇 개의 링크를 나타내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직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로직랩이라는 사이트는 플래시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웹사이트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플래시 기능을 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예를 들면 이런 스위치, LED 또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플립플랍들 지금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게이트들이 다 있어요. 이 게이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으시면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치를 연결하려면 스위치를 드랍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또 LED를 연결해서 이게 스위치죠. 이제 아웃풋으로 가서 LED를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로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회로는 회로를 다 샘플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회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둔 회로를 찾아볼 수 있고요. AND 게이트의 작동 여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NAND 게이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OR 게이트, XOR 게이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간단하게 한번 회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시뮬레이터가 두 종류입니다. 뉴로프로덕션즈라는 사이트 또는 logic.ly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지금 시간상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샘플만 제가
데모로 되어 있는 요 페이지만 와 보시면 요 모양을 보시면 어떤가요? 요게 half adder, 또 요게 half adder죠. OR 게이트. 요 회로는 한 비트짜리 전가상기입니다. 그래서 0-0은 썸 0이죠. 0-1은 썸 1입니다. 1-1은 캐리만 1이고 썸 0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대한 것은 여러분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나 이 실습 가능 여부를 궁금하시면 영상 댓글,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링크는 영상 하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장 진도를 마치고요. 교재 88쪽부터 요약과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3장 컴퓨터 구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